내 눈앞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내 침대에 있었던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냥 외로운 중년 남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시적인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강민우는 경포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펜션 발코니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7월의 동해는 생각보다 쌀쌀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서울의 후덥지근한 공기와 함께 남겨온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3년 전 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건축회사 대표였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까지 갖춘 성공한 중년 남자였다.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부채만 떠안은 채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그가 사업에 실패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당신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사랑했던 거야라는 마지막 말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었다. 45살 모든 것을 잃고 재출발해야 하는 나이에 그는 무기력함에 빠졌다. 그럼에도 대출을 갚고 작은 사무실을 열어 건축 컨설턴트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전 아내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아들은 1년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경포대 펜션의 사진은 그에게 일시적 탈출구를 제공했다. 바다를 보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일주일의 휴가를 내고 강릉으로 왔다. 사실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다. 바닷가에서 혼자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성공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다. 아들과의 소중한 순간들, 아내와의 대화, 부모님의 건강까지. 성공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렸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바다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그는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손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오시겠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펜션의 여사장, 서지연이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미소와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인 여자였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발코니를 나섰다. 펜션 식당은 대부분의 투숙객들이 외출한 탓인지 한산했다. 창가 테이블에 앉은 민우 앞에 지연은 직접 만든 해물찌개와 반찬들을 차려놓았다. 음식이 놓이는 동안 그는 지연의 손가락을 살폈다. 반지가 없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혼자 오셨네요. 휴가인가요? 아니면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민우는 평소라면 사적인 질문에 경계했겠지만 낯선 이곳에서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어차피 일주일 후면 다시 만날 일 없는 사이였다.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대답하며 민우는 지연을 자세히 관찰했다. 늦은 40대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특별한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얼굴을 빛내는 은은한 화장, 그리고 가끔씩 빛나는 붉은 입술이 전형적인 펜션 주인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바다가 좋아요? 저는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아침마다 바다를 보면 새롭게 느껴져요. 민우는 지연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직접 하신 거예요? 지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쁘죠.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바다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마침 지연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와 물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펜션 뒤편에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라도 한 잔 더 하실래요? 밤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연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저 친절한 주인의 배려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테라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그는 문득 자신이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울에서는 늘 방어적이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 낯선 여자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테라스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밤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색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연은 준비해온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우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한 잔 정도 괜찮을 것 같았다. 특별한 손님을 위한 거예요. 지연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특별한 손님이요? 이 계절에 혼자 오는 손님은 드물거든요. 대부분 가족이나 연인들이죠. 혼자 오는 분들은 보통 뭔가 생각할 게 많아 보여요. 당신처럼요. 지연의 말은 정확했다. 민우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운 와인 맛이 혀끝에서 퍼졌다. 당신은요? 여기서 혼자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남편은 해외에 있어요. 사업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죠. 사실상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민우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약간의 실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혼자라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다. 와인 한 병이 비워질 무렵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지연은 펜션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고향을 떠나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우 역시 자신의 실패와 이혼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를 낯선 여자에게 고백하고 있었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자 지연이 몸을 떨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우는 지연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갈망을 읽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순간이 지나고 지연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늦었네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 좁은 테라스에서 두 사람의 몸이 우연히 부딪혔고 민우는 순간적인 충동에 지연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가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갈증을 느껴온 사람이 마침내 물을 만난 것 같은 순간이었다. 민우는 지연을 강하게 끌어안았고 그녀도 그의 품에 자신을 맡겼다. 그날 밤 민우의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상처받은 두 영혼의 위로와 같았다. 민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분이었다. 지연의 부드러운 손길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민우는 지연이 자신의 팔 안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면 속에서 더욱 편안해 보였고 햇살 아래 그녀의 피부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민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지연이 눈을 뜨자마자 민우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어색함 대신 둘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후회하지 않아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어쩌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낮에는 지연이 펜션 일을 하는 동안 민우는 혼자서 주변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늦게까지 서로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다. 셋째 날 밤 지연은 민우에게 더 깊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불행했다고 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단지 체면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해외 사업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얘기였다. 왜 이혼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물었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서워서요. 남편은 내가 떠나려 할 때마다 협박했어요. 모든 것을 빼앗을 거라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썼죠. 민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여자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지연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있잖아요. 지연이 그의 품 안에서 속삭였다. 민우는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의 실패와 상처에만 집중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이나 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지연에게 제안했다. 함께 서울로 가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는 겨우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때로는 며칠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요.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에서의 새 생활, 함께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사랑에 대해 민우는 오랜만에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지연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섯째 날 오후 민우는 근처 마을에서 지연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펜션을 잠시 비웠다. 지연이 좋아한다던 수제 초콜릿과 작은 꽃다발을 들고 돌아온 그는 펜션 앞에 낯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새로운 투숙객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지연이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키가 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는 지연에게 친근하게 팔을 두르고 있었다. 민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그 남자가 지연의 볼에 가볍게 키스를 했고 지연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민우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다. 그 소리에 지연과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분은 누구지?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투숙객이에요. 강민우 씨, 이분은 내 남편 이주환이에요. 남편. 그 단어가 민우의 귀에 망치처럼 내리쳤다. 해외에 있다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지연이 그에게 말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그 남자는 결코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반갑습니다. 주한이 손을 내밀었다. 민우는 기계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반갑습니다. 민우는 겨우 말을 이었다. 지연은 계속해서 민우의 시선을 피했다. 남편이 오늘 갑자기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놀랐죠, 저도. 일본. 민우는 지연이 전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저는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연이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불행한 결혼 생활, 폭력적인 남편, 그녀의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민우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것이다. 그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문득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다.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최소한 진실은 알고 싶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민우가 물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아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오빠였다. 그 사실만으로도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녀는 오빠를 남편이라고 소개한 걸까? 제 진짜 남편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정말 폭력적이었어요. 내가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는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교도소라고요? 예전에 그가 술에 취해 나를 심하게 폭행했어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그때 그가 경찰을 공격했죠. 결국 구속되었어요. 3년형을 선고받았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녀의 팔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 자국들이 보였다. 민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왜 오빠를 남편이라고 소개한 거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펜션은 사실 오빠의 것이에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오빠가 나를 받아주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펜션 손님들에게 내가 이혼도 하지 않은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와 나는 부부인 척하기로 했죠. 그런데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그저 평범한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여자로서 존재하고 싶었던 거죠.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그리고 여전히 지연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뒤엉켰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언제 출소해요? 지연이 대답했다. 3개월 후요. 그리고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출소하면 바로 이곳으로 올 거예요. 민우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오빠가 왔군요. 그 일 때문에.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는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민우는 지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새로운 상처를 피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던 것이다. 민우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던가. 지연 씨, 민우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도 솔직해질 차례였다. 사실 나는 단순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민우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지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동업자의 배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어요. 회사 자금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한 거죠. 그리고 실패했고
모든 책임을 동업자에게 돌렸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투자자들은 돈을 날렸어요. 지연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민우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아내가 떠난 것도 내 탓이었어요. 그녀는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안의 허영심과 교만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도 난 결코 만족하지 못했어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죠.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곳에 온 것도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도망친 거였죠. 서울에서 예전 투자자 중 한 명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지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비난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실수로부터 도망치죠. 하지만 결국에는 마주해야 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이제는 알아요.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는 게 더 어렵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알게 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된 것 같았다.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남편이 출소한 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지만 그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빠는 내가 아예 해외로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이요? 하지만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내 사무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주인이 사정이 생겨 급하게 양도하려고 해요. 지연 씨가 요리를 좋아하니 거기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연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가 이내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엔 우리는 서로 얼마 알지도 못하는데. 네, 맞아요. 우린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난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저 친구로서요. 나머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지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과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렸다. 민우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탈출구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 마침내 대답했다. 정말로요. 경포대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민우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방향을 잃은 채 그저 도망치려 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지연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진실, 그리고 자신이 털어놓은 비밀까지. 두 사람 모두 완벽하지 않았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이해를 찾았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로비로 내려가자 지연이 리셉션 데스크 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가벼운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다. 결정했어요.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로 갈게요. 민우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확실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그도 내가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펜션은 당분간 오빠가 혼자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럼 지금 바로? 네, 당신과 함께 서울로 가려고요. 물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은 당신이 말한 카페를 보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거죠.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함께 펜션을 나섰다. 주한이 현관 앞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을 꼭 안아주고 민우에게도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넸다. 내 동생을 부탁합니다. 주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지연 씨가 안전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펜션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과거에 갇힌 공간이기도 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다. 준비됐어요? 민우가 물었다. 지연은 미소로 답했다. 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지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쁘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상처를 안고 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가는 거죠. 민우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서로를 지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뿐이니까요. 지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다. 그 짧은 접촉에도 따뜻함이 전해졌다. 서울로 향하는 나머지 여정 동안 두 사람은 보다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음식에 대해,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꿈꿨던 미래에 대해.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거짓말도 숨김도 없이.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민우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다. 이번 여행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지평선 위로 드러났다.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들이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민우는 지연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함께 희망이 어려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모든 것에 정직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로 들어서며 민우는 문득 생각했다. 경포대 펜션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